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지금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게 코로나가 지금 너무 창궐합니다. 1300명대를 훌쩍 넘어서 처음이죠. 예, 이달 말까지 뭐 2000명을 육박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매일 이 감염자 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4차 팬데믹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일부터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장 높은 단계인가요? 예, 가장 높은 단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3사람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은 못 만난다는 거고, 그 이전에도 이제 6시 이전 또 4명이 최대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지금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얼마 전, 바로 뭐 한 열흘 보름 전에는 정부가 마스크 인자 쓸 필요 없다, 접촉 온 사람들은 풀고 그냥 마스크 쓰지 마라, 그리고 곧 소비 쿠폰인가 뭘 얼마를 쏟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코로나가 거의 이제 잡혀가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지난해에도 그랬어요. 지난해에도 여름 휴가철 전에 정부에서 마구 뭐 그냥 이렇게 분위기, 소비 진작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래갖고 코로나가 이렇게 좀 그 당시만 하더라도 75명, 100명 이내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죠. 광화문 집회에다가 하여간에 모든 비난을 거기다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다 쏟아 부을 데도 없어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럼프하고 똑같더라. 아, 그래요? 트럼프가 작년에 사실 초에 그 제대로 이게 코로나의 위험성 알리고 마스크 껴라 이런 걸 제대로 했으면요, 미국이 저 정도 심각하게 안 갔는데 트럼프가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코로나를 너무 경시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 전 마스크를 안 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오히려 거부했어요. 그게 개인의 네.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밥 우드워드 기자인가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다 나옵니다. 자기는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걸 함구해라. 그거 갖다가 별거 아닌 걸로 몰아가자, 이렇게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내년 바로 트럼프가 1월 달에 했다는 건 10개월 전에 그랬어요. 11월에 대선이니까 미국은. 근데 우리 내년 3월에 대선이니까 이 정부가 이걸 지금 7월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이 봉쇄, 그다음 거리두기, 그다음 영업 제한 이런 걸 했을 때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그분들은 있죠. 이 코로나가 누구 탓인지를 밝히지 않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면은 현 정부를 욕하게 돼 있다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때 이거 코로나를 계속 이것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제한을 했다가는 이 자영업자들의 그 분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노가 많은데 소주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 내년 대선에 극히 불리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방주사 백신 맞으면서 이걸 완화 빨리 해가지고 이 자영업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다음 아르바이트, 알바라 그러죠. 알바도 좀 소득이 생기고 이래야지 내년 대선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그 항체 형성률이 있죠. 최저 61%밖에 안 됩니다. 최고 90%, 평균 82%인가로 봐요.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항체가 다 형성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예방주사 맞았어. 근데 항체가 형성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회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저 백신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그렇게도 나왔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델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4번째 변이 바이러스. 예, 그거는 확산 속도가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비드 19. 그거보다도 훨씬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코감기, 두통 정도라 가지고 사람들이 감기로 오인해요.
그러겠죠. 그냥 호강기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저번 그 코비드 제일 처음 코로나는 걸리면 막 열나고 해야 사람이 어떻게 막 중증으로 산소 호흡기까지 될 정도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또 젊은이들은 그 델타에 감염됐을 때 훨씬 증상이 미약하니까 지금 그 신문에도 보니까 막 저녁 10시 이후에도 어디 노천에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고 그런 게. 거예요. 저쪽에 뭐 홍대 근처라든가 그러니까요. 신촌 뭐 그렇게 돼.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대선을 생각하지 말고 엄격히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델타 바이러스 정부 알았잖아요.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형성률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아는 정도인데 질병관리본부라 그럽니까? 질병관리청인가? 관리청이 됐죠. 거기서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백신 맞아도 거리두기 해야 되고, 어떤 락다운 그 제한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좀 자기들이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겨냥해서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렇죠. 지금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아가지고 그렇죠, 경제가 그렇죠. 좀 나아지는데. 좀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내수를 증자해서 소비를 늘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풀어버린 거야. 빗장을 허리를 먼저 풀었어요. 그리고 샴페인 먼저 터뜨린 거야. 터뜨렸죠. 그런데 문재인은 얘기만 하면은 거꾸로 가요. 뭐 잡혔다대 터널 끝이 보인다고 하면 이제 터널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입방정 떨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판단 미스 아닙니까? 그렇죠. 정은경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초기에는 뭐 와서 설명도 잘하고 뭐 그런다고 하고 상당히 뭐 인기를 끌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역할을 오히려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니까 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 잘못에 대한 그런 모든 책임을 지금 시민, 국민들이 전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정은경이만 가서 아이고 이렇게 방역이 좀 어쩌게 갖고 미안합니다 이 소리 하나 했지. 청와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같으면은 보수 쪽에서 무슨 시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냥 엄단을 하니 뭐 해가지고 박살을 냈을 텐데 살인자라고까지 했지 그렇게 않습니까? 했죠. 근데 민노총이 지난 주말 3일 아닙니까? 8,000명이 모였네. 8,000명이 종로 시위를 했잖아요. 불법으로. 그래도 뭐 그냥 흐지부지. 그 앞으로 그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보겠다 그 소리는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1층에도 음식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녁에 2사람 이상 못 만나는 게 영업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프레카드라도 내걸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와서 또 세무조사 당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복잡하니까 그냥 참으세요. 내가 말은 그랬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절박하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왜 국민들이 다 그 책임을 져야 하냐 이거야. 한때는 거의 전부 다 사실 자기들 공이라고 돌렸다가 아니 뭐 방역 잘한다. 잘한다고 K 방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돌렸다가 사실은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참 어떤 정부 말을 잘 따라줘가지고 마스크 끼라면 100% 거의 지금 마스크 100% 낍니다. 사실 국민들 협조로 지금 K 방역이 좀 성공했다 이야기한 거지. 정부가 잘한 거, 그 지시한 걸 잘했다고 해야지 모르지만은 그 나중에 백신 그 준비한 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백신 준비를 못한 미국은 뭐 거의 지금 50% 이상인가 70%가 지금 1차 접종 다 끝나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10% 겨우 지금 되니 많이 하거든요. 백신을 갖다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생색은 엄청나게 내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G7 회의에 갔는데 그때 참석했잖아요. 영국에서. 존슨 총리가 뭐 한국이 방역을 잘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됐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해외에서도 이렇게 알아준다. 사진까지도 뭐 잘라가지고 또 홍보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에 온 것은 거리두기로 해결이 될 일이 아니고 백신이 해결을 할 일 아닙니까? 백신 확보가 늦어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백신 제대로 수급이 안 돼가지고 못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그러니까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마스크 잘 끼게 그리고 했다는 것만. 이 자영업자들, 영세소상공인들 거리두기 하고 문 닫아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거기에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약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탈 경제인물이죠. 예. 세금 걷어가는 거 안 봤습니까? 그래 40조가 흑자라면서요. 예. 네.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직장에서 은퇴하면은 땅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한 4층짜리로 하고 꼬마 위에, 빌딩 지어가지고 예, 꼬마 빌딩 위에는 지어서, 살고 밑에는 예. 임대하고. 그걸 이제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네.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야 되게 이제 먹고 사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다 개별주택으로 해갖고 네. 거기서 받은 임대료 가지고는 세금을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과거에 그렇게 해갖고 다 그런 법을 믿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소용없어 해갖고 이렇게 세금을 때리느니 이게 말이 되느냐. 소급 적응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아니 법 울고는 중에 토하더라고요. 임대차 3법이라든가 모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있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인데도 이 소급 입법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여장수 사실 마음대로요. 근데 제가 또 더 이상한 거는 그걸 위헌 심판 제청하면요.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나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된 건지 전부 합헌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이 아까 제가 그 올해 세수가 40조 흑자라 그랬잖아요. 방탄법원 방탄 헌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부 다 헌재 재판관 대법관을 전부 다 우리법 연구원이 민변 출신으로 교체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좀 보수적인 재판관의 대법관이 있으면요 위헌 나올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백신이 부족한데 지금 그 김호란이라고 예. 임명될 때부터 아주 말이 많았던 방역기획관이 있는 사람, 방역기획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백신 그 수급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왜요? 늦게 할수록 예. 다른 나라 하는 것도 봐가면서 하니까 부작용도 보고. 그리고 백신 수급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와서 방송에도 여러 번 했다고 그때 임명할 때부터 제일 논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35번인가 백신 지금 급하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방역기획관이에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 방역기획관을 갖다가 그 백신 맞히지 말한 사람을 방역기획관을 했으면은 도대체 그 백신 맞으라는 건 맞지 말한 겁니까? 백신을 맞지 말라고는 한 것 같지는 않고 백신 수급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없다?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다? 입도 선매할 필요 없다. 우리 돈 많이 들일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방역만 잘하면 된다. 근데 그런데 방역으로는 될 수가 될 없는 수 거 없고요. 아닙니까? 또 백신을 맞으면 제가 아까 백신 항체 형성이 낮다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걸려도 증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할 분이 그냥 조금 많이 앓는 걸로 끝이고 많이 앓을 분은 경하게 지나가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방역기획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적임자가 아니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지금 세계 경제 수준은 10위인데 백신 확보는 110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의 이런 4차 팬데믹이 빨리 잡혀야지. 그럼요. 지금은 뭐 자영업자나 소기업 이런 상인들 차원을 넘어서 지금 대기업, 산업장까지도 셧다운을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대기업들도 의무적으로 30%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게 하라는데 예. 실제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다 셧다운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완전히 이제 올스톱 되는 거죠. 예, 뭐. 무너진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리다가 무슨 치료제 개발에다 국산 백신 개발한다고 어찌고 저찌고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저쪽에 뭐 충청권 마피아라든가 뭐 그런 소문도 그때 있었는데 거기에 하다가 이걸 확보가 늦어갖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온 거고 또 내년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조급하게 이 경제 빨리 살려야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허리티 풀고 소비 진작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바로 호미로 막을 걸 예. 가래로 막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는 이번에 이 델타 바이러스라든가 4차 대폭발, 이건 첫 번째 거에 비해서 그 폭발력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좋아하는 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데 네. 배 띄우기는커녕 배가 지금 전복할 상태 아닙니까? 대한민국 호가 전복할 상태예요. 예. 근데 이걸 좀 더 악화시키겠다는 지금 쪽에도 지지가 너무 많으니까 더 걱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 각자가 우선 이 코로나에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뭐 우리 국민들은 사실 협조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죠. 예, 너무 협조를 잘하고 지금 있어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100% 아닙니까? 마스크 끼고 100% 다니는 마스크 분인데. 끼고 다니고 정말 너무 협조를 잘하는데 순종적인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판단 미스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아수라를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딱합니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잡히기를 같이 기원하도록 하시죠.